자, 일단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내적을 이제 배웠는데 무엇을 배웠을지 간단하게 일단은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벡터 내적. 자, 내적은 일단은 첫 번째 정의를 우리가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A 내적 B라고 하시면은 A 내적 B라고 하시면은 그 A 내적 B의 정의 계산이 뭐냐면 A 벡터 크기랑 B 벡터의 크기를 곱하고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두 벡터 이루는 크기인데 두 벡터의 시점이 어떻게 돼야 돼? 일치했을 때 각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범위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우리가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성분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성분을 우리가 벡터 내적을 연산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A 벡터를 우리가 x, y라고 하고 B 벡터를 우리가 A, P, 얘가 Q라고 이렇게 썼다 하면 A 내적 B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자, 두 녀석의 각을 모르셔도 상관없었죠? X, P 더하기 Y, Q 이렇게 써면 되겠지. X좌표끼리 곱하고 Y좌표끼리 곱해서 정리. 이거 성분은 있잖아. 여기 우리가 알고 있던 도형을 좌표평면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격자점에다가 넣기 편한 도형이면 좀 더 괜찮죠. 일반적으로 어떤 녀석이냐면 직사각형 같은 거 있지. 직사각형 우리가 격자 안에다 집어넣기가 참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분 이용해서 우리가 풀 수도 있고. 세 번째,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 수선의 발 벡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적 연산을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원래 정했을 때 크기, 코사인, 세타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각의 크기를 구하기가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길이를 구하기가 불편한 경우가 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지.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벡터가 있고 이렇게 벡터가 있어. A 벡터고 얘가 B 벡터야. 자, 두 벡터가 일단 시점에 일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둘 중에 한 녀석으로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돼. 그러면 A라는 벡터를 B 벡터 쪽으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려. 알겠죠? 이렇게. 그럼 얘 모든 애들이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이렇게 주름치고 있는 파란 색깔이 보이겠지. 그럼 파란 색깔의 길이랑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랑 곱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의 장점이 뭐냐면 각을 몰라도 된다는 거야. 알겠죠? 수선의 발의 위치까지만 알면 돼. 물론 주의해야 될 게 또 뭐가 있었다? 얘가 만약에 두 벡터에 있잖아. 형태를 봤는데 이루는 각의 크기가 둔각의 형태로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둘 중 하나의 벡터의 연장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줘야 되겠죠? 연장선에다가. 그리고 나서 수선의 발 내려준 녀석의 길이랑 그 다음에 이 B 벡터의 크기를 곱해주고 마지막에 뭘 해줘야 된다?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돼. 내적 결과가 음수로 나와.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A를 B를 계산하는데 A 벡터든 여기 B 벡터든 간에 하나의 벡터를 내가 뽀개주는 거야. 어떻게 뽀개주냐면은 합으로 뽀개거나 차로 뽀개거나 아니면 분점 벡터로 뽀개거나 분점 벡터라고 하시면 내분점 벡터, 외분점 벡터 등등등 뽀개준 다음에 그 다음 뭐 하시냐면은 연선법칙 이용하세요. 연선법칙. 내적의 연선법칙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주는 모습이 있었다. 자, 그래서 진짜 내적을 다루는 데 있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이거만 알고 있는 녀석들. 1번, 2번. 아니, 1번, 2번 알고는 있는데 1번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를 못 풀었죠. 그래서 포기하는 거야. 2번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3번 오셔야 되고 4번까지도 가야 돼. 기말고사 시험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졸리지? 눈 살짝 감았는데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아. 어쨌든 나중에 있잖아. 공간도형이랑 이 내적 파트가 같이 시험 보면 오잖아. 그냥 그때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 안 진짜 생각을 겹치지 이제. 딱 걸리지. 딱 걸려. 그 공간도형 해봐. 아우 씨. 잘하는 거 같다가도 맨날 틀리고 앉아있고.
잘 들어보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거 31번 보여드렸어요 혹시? 풀어드렸어요? 근데 아마 혜민이가 안 봤을 거야.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에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확인 문제. 우리가 일단 여기 기억본 보시면 OP 벡터랑 OA 벡터 내적의 결과를 우리가 보는데 이때 세타는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크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OA 벡터고 그 다음에 여기가 OB고 OP 벡터에서 이만큼의 각 세타를 내가 계속 키우는 거지. 이렇게 OP, P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둘이 내적을 하라고 했으면은 OP가 OA 쪽으로 내가 수선해발 내려주면은 그냥 OA 길이가 나오죠. 그렇지? 그 다음 OA 길이를 또 내가 곱해주는 게 그 녀석의 내적 결과로 볼 수 있지. 이거 3번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 괜찮아요, 친구들?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터진다가 아니고 그냥 똑같다지. 그렇죠? 항상 똑같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OP랑 OB 관계를 보는데 그림을 조금 선생님 다시 그려보면 얘가 OB 그 다음에 얘가 OP. 자, 이때 세타의 위치는 여기 있거든. 세타를 키우면 전 P의 위치가 B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 이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둘이 내적을 하라고 했을 때 각이 뭔지 모르지만은 얘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 내려주면은 5에서부터 그 수선의 발까지 5에서부터 그 P의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점점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내적의 값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커지는 거 우리 확인하는 거 되겠지. 똑같다. 아니 커진다. 그 다음에 디귿번 세타 커지면 커질수록 OP 그 다음에 AB의 내적 결과가 커지냐. 그럼 OP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OP가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AB는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녀석이 시점이 똑같지 않으니까 시점을 똑같이 맞춰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얘는 우리가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자, 주어진 벡터의 우리가 합벡터 내지는 분점 벡터로 내가 연산법칙 이용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합으로 내가 합차로 내가 찢어볼 건데 일단 나는 차로 찢어. OB랑 OA 이렇게 찢어주시면 이게 연산법칙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OP랑 OA 내적한 게 기억권에서 우리가 항상 똑같다고 그랬지? 근데 얘네들이 내적한 결과는 세타 커지면 커져서 커진다고 했으니까 이 커지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거 했어요? 안 했어요? 하다 말았어? 네. 하다 말할 일은 없었습니다. 10만 세웠어요.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32번. 자, 일단은 우리가 두 벡터를 가지고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형태거든. 잠깐만 이거 봐봐. 이 두 내적을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최대랑 최소를 구하는 문제인데 얘가 정의로 가면은 크기, 코사인, 세타니까 이 세 개를 관찰해야겠죠. 그렇죠? 세 녀석. 근데 만약에 이 세 녀석 중에서 두 녀석이 고정되어 있으면은 나머지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계산하기가 편하겠네. 근데 문제가 조금 까탈스러우면은 얘네들이 두 개가 고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만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셋 다 변동되거나 그래. 근데 난리도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못 푸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또 이거 성분 놓고 풀게. 좌표 놓고. 좌표 놓으면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잖아. 만약에 좌표 형태가 미지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거나 하시면은 우리가 여기 안에서 최대 최소를 보셔도 되고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 아무것도 몰라. 그럼 이것도 의미가 없겠죠. 자, 그래서 3번 내지는 4번을 적당히 이용을 하시면은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특히 이거 4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그 벡터를 내가 분리시킨 다음에 연산법칙 시키잖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얘가 변동되는 녀석들이 많았던 게 좀 더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32번 문제 보시면은 자, 좌표 평면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짜리? 루트 2짜리 원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얘는 1이랑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에는 루트 3을 찍어주고 마이너스 루트 3을 찍어주고 타원을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각각의 점들이 어디서 왔다 갔다 거리냐면은 원 위에서는 P가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 타원 위에서는 P가 왔다 갔다 거리고 있을 때 OP, OQ 내적의 최대값을 구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럼 일단은 내가 그냥 편하게 OP 길이 곱하기 OQ 곱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의 세타 이렇게 내가 한번 정해볼게. 그러면 얘 OP의 길이는 항상 얼마 나오죠? 루트 2로 얘가 고정돼 있지. P가 어디 찍히지?
안쪽까지 걸리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언제까지? 루트 3보다 적거나 같다까지 올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이 세타 있죠, 세타. 자, 이거 코사인 세타 값은 내가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 각은 이 녀석들이 놓이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 각을 정해줄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각 우리가 그냥 보셔야 되는데 이 각은 있잖아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파이까지 우리가 세타 자리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 왜냐면 지금 얘 OP라는 녀석 있지. OP도 왔다 갔다 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Q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최대값을 정하고 싶잖아. 그러면 얘는 어차피 고정이니까 잠깐 신경 쓰지 말고 얘를 잠깐 봐봐. 여기서 있잖아 루트 3을 바꿔. 돼요? 그럼 얘는 어차피 루트 1을 갖고 오잖아. 그렇지? 그럼 이런 관계 크기를 어떻게 설정해 주냐면 봐봐요. 자, OQ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얘는 아무데나 놔도 상관이 없다 그랬고 그러면 각의 크기가 어떻게 됐을 때? 가장 작았을 때가 같은 방향으로 보내줬을 때가 코사인의 값이 어떻게 돼요? 가장 최대를 만들 수 있겠지. 그럼 그때는 곱하기 1을 해주면 되는 거고 최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 우리가 일단은 여기 있는 녀석을 작은 걸로 갖고 올까? 아니야. 가장 큰 거를 갖고 오고 여기를 음수로 처리하면 딱 좋겠지. 그렇죠? 그럼 여기 루트 3 갖고 오고 루트 1 갖고 오신 다음에 이로는 각의 크기를 우리가 어느 쪽 방향으로? 반대쪽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당겨주면 되겠지. 원이 왔다 갔다 지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각의 크기도 우리가 정해줄 수 있고 여기를 우리가 얼마나 쓰면 돼? 마이너스 1로 쓰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해봤더니 마이너스 1. 얘가 최대 최소가 되겠지. 그나마 얘는 이게 고정되고 얘네 둘만 관찰하면 되는데 얘네 둘 다 종속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네가 넣고 싶은 거 마음 넣어도 되잖아. 자, 지나가고 자, 33번은 조금 이따가 보고 33번 조금 이따가 자, 34번 먼저 볼까? 얘부터 보자. 자, 35번부터 봅시다. 좀 쉬운 것부터 해야죠. 했어요?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35번 해보시면은 지금 여기 직사각형이 있고 여기 원이 지금 보입니까? 뭐 보여요? 다 보여 그게?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여기 보이는 AC의 벡터랑 AP 벡터 내적 최대값 구하는 건데 자,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크기 코사인 세타로 가시잖아. 크기는 고정돼 있지. 얘는 P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길이도 바뀌고 각도도 바뀌지, 그렇죠? 근데 얘가 만약에 P가 좀 요쯤에 찝혀져 있으면 각이 커졌고 길이도 짧아졌으니까 별 의미가 없어. 우리가 최대인 상황이 아니야. 최대가 되면 길이가 가장 길고 각은 제일 작았으면 좋겠지. 근데 우리가 각을 좁혀 보는데 자. 얘 P1이 있는 위치랑 여기 P2가 있는 위치를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각이 좁혀졌으니까 코사인 값은 커질 거란 말이야. 근데 P1이랑 비교했을 때는 사이즈가 더 작아지고 있지. 그러니까 얘랑 비교하면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우리가 판단이 안 되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야. 이대로 그냥 우리가 정의대로만 풀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주어진 벡터를 내가 쪼개버릴 거야. 잘 보세요. 자, AP라고 되어 있는 녀석에서 원의 점일 때는 원의 중심점을 우리가 거쳐가지고 벡터를 만들어주는 게 조금 더 괜찮을 수 있어. AE 그 다음에 EP를 이렇게 우리가 거쳐서 만들어주자. 더하기 EP로 대하게 만들어주자. 자, 이렇게 원의 중심을 거쳐서 만들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분배 법칙을 해주잖아. 이거 크기가 고정되는 녀석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각이 어찌됐든 간에 항상 반지름 사이즈가 고정되니까 원의 중심점을 거쳐가는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4번으로 갔어요. 이거 만들어준 게 중요해. 이걸 해보면 일단은 얘네들은 보시면은 다 고정된 값이에요. 이거 내적 그냥 직접 계산하시면 되는데
크기 코사인 세타로 우리가 할래? 아니면 성분 갈래? 이거 갈래? 이거 갈래? 1번부터 4번까지 골라보시면 돼요. 혜민아, 1번부터 4번 중에서 이 녀석을 계산할 때는 무엇이 좀 더 편할까? 1번이 편할까? 2번이 편할까? 3번이 편할까? 4번이 편할까? 3번? 수선의 발벡터? 2번? 네가 편하고 아무거나 얘기하면 돼. 눈치 볼 거 없어. 네가 그냥 딱 봤을 때 뭐가 제일 편해 보여? 3번? 3번이라고 하시면은 A, E 성분? 3번이라고 하잖아. 자, 성분을 이용하는 게 편한 것이 얘네들 우리가 좌표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점을 여기로 본다면 이 녀석의 좌표랑 이 녀석의 좌표는 오른쪽으로 얘가 2루트 3칸 가고 아래로 얘가 1칸 떨어지면 되고 2루트 3칸 가고 아래로 2칸 떨어지면 되고 자 그러면 AC 벡터는 우리가 얘에서 저거 빼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얘 나오고 그 다음에 A2 벡터는 이 녀석을 우리가 쓰면 되지. 성분 표시. 그럼 둘이 계산해주니까 12 플러스 2가 돼서 얘는 14. 내적 계산한 거야. 둘이 곱해서 더하기. 자 뒤에 건 우리가 볼 건데 AC의 크기는 우리가 고정되어 있죠. 그렇죠? 얘 길이 고정. 그 다음에 여기 이 P 벡터, 이 빨간 색깔 벡터는 우리가 내죠. 얘는 크기랑 서로 다 똑같지. 얘 크기 안 바뀌고 얘도 크기 안 바뀌어. 그럼 세타만 우리가 고려하면 되는데 이게 원 위에서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이 녀석은 내가 어떻게 조절해 주는데 같은 방향으로 내가 만들어 주면은 이러는 가격 크기가 몇 도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0. 이거랑 이러는 가격 크기가 몇 도씩 같은 우리가 방향 가고 있으니까 세타 제로. 세타 제로면 코사인 값이 얘가 1이 나오면서 최소 나오잖아. 그래서 크기값 얼마 나오냐면은 대각선 거리가 4점. 다 맞냐? 4 곱하기 간접 1 곱하기 1 이렇게 쓰면 되니까 얘가 4. 그럼 둘이 더해주니까 18.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줄 수가 있는 거지. 너무너무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36번. 지금 있는 문제들은 고쟁이에도 있고 모의고사, 고3 기출문제들이에요. 다 지금 나오는 것들은. 자, 그림을 일단은 상황을 볼게요. 자, 한변 길이가 4짜리 정사각형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셨고 단지름의 길이가 얼마짜리냐면 1짜리는 원 두 녀석이 있는 거고 그랬을 때 P는 C1 위의 점이고 Q는 C2 위의 점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죠. 그랬을 때 다시요. P는 여기 고정되어 있고 Q는 왔다 갔다 거리고 있죠. 여기 C2에서 이때 PC랑 그 다음에 PQ 벡터 우리가 내적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 그럼 일단은 PC 벡터는 냅두고 여기서 PQ 벡터를 어떻게 만들어준다? 중심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여기 2라고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얘는 내적에 자, PE 더하기 2Q를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적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랑 내적하는 거랑 얘랑 내적하는 것도 우리가 다 정리가 가능하지. 자, 얘네들이 내적 한번 써볼까요? PC. 일단 좌표 이름표로 한번 써볼게요. 자, 얘를 0,0이라고 주고 얘는 한 칸이니까 0,1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C좌표는 얘가 4칸 가니까 4,0이라고 주고 이 좌표는 오른쪽으로 얘가 몇 칸 가지고 3칸 가야 돼. 왜냐면 왼쪽으로 1칸 가니까 위로 3칸 얘가 3,3이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사각형이 보이기 때문에 좌표를 이용해서 성분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괜찮겠지. 그래서 PC 벡터는 C에서 P 빼면 돼. C좌표에서 P좌표 빼면 돼. OC-높이니까 C에서 P 빼. 거꾸로 빼주니까 얘가 4, 마이너스 4점. 그 다음에 P2도 2에서 얘 A P좌표 빼주면 되니까 3,2.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더하기 PC 내적의 EQ. PC 내적의 EQ.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각의 크기가 고정돼 있어. 이놈의 크기랑 그 다음에 EQ의 크기는 항상 고정돼 있잖아. 그 크기 코사인 세트로 가시면 되겠다. 크기가 얼마 나오냐면은 얘 대각선 거리가 얼마 나온다? 4랑 1이니까 4, 4, 16, 67.
그 다음 얘 크기는 얘가 1이었고 그 녀석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0으로 만들 수 있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그래서 얘는 1 해서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곱하면 3, 4, 12 빼니까 마이너스 2 빼니까 10. 10 더하기 17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A 더하기 B니까 27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방금 풀었던 35번, 36번 거의 문제가 비슷한 녀석이네. 패턴도 비슷했고. 일단 질문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8번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38번 별표 치고. 자, 일단 선생님이 아까 수업 들어오기 전에 시험에 제일 빠른 학교 우리 영심여고 교과서를 봤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발전 문제 이렇게 뭐 이렇게 더 알아보기. 교과서는 아직 안 풀었다는 풀고 있어요. 벡터의 연산까지 풀었어요. 그랬어요. 내적이 있습니다. 내적에. 일단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한 변 길이가 얘가 루트 3짜리 있고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1짜리 직사각형이 있고 위에는 정삼각형이 있어. 한 변 길이가 그럼 얼마겠어? 루트 3짜리 정삼각형이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전 P가 어디 있냐면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거야. 이 위에서 왔다 갔다 P가 하고 있고 자 그랬을 때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기억번 먼저 볼까요? 기억번은 우리가 CB-CP 벡터 크기의 최소값 거야. 야 이거를 연산할 필요는 없죠. 왜? 차 벡터를 계산하는데 C 시점이 똑같으니까 얘는 우리가 하나 더 바꿀 수 있지. PB 벡터 크기니까 소분 PB 길이야. 아 결국에 소분 PB 길이. 기억에서 물어본 거는 PB의 길이가 언제가 최소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PB의 길이가. 자 그러면 P가 여기서 왔다 갔다 버린대요. B는 여기 있거든요. 언제가 제일 짧아? 그치? A였을 때가 제일 짧지. 따라서 거리가 1인가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맞아주면 기억은 맞네. 기억은 동그라미 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은 CA 내적 CP의 값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CA랑 그 다음에 CP의 내적은 항상 일정을 해야 되고 CA, CP 값은 항상 일정하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 볼까요? 얘는 일정합니다. P가 어디 놓이든지 간에 두 녀석의 벡터를 내적한 건 똑같아. 이유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얘는 지금 축소각이 보이거든. 얘가 1이고 얘가 루트 3이니까 이쪽의 각의 크기가 나오잖아. 그렇죠? 여기를 쓰니까 여기 30도거든. 여기가 30도야. 근데 우리가 정삼각형은 여기 한 내각 크기가 60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몇 도로 보여? 90도로 보이지. 그렇지? 결국에 우리가 CA 벡터랑 그 다음에 P가 어디 놓이든지 간에 내정을 시켜주면은 CP의 수선의 발이 얘가 CA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CA 곱하기 CA를 우리가 내적 계산이 되니까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는데 P가 어디 놓이든지 간에 여기 있든 어떤 녀석이든지 간에 수선의 발은 우리가 CA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참이 되는 거야. 항상 일정. 그 다음에 D급번 가볼까요? DA 더하기 CP의 제곱값. DA 더하기 CP. 절대값의 제곱값. 자, 그럼 그림을 다시 한 번만 보면은 자, 여기도 지워보고 일단 DA는 지금 어디냐면은 이렇게가 DA거든요. 그 다음에 CP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보내준 녀석이야. P는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잖아. 그치? 아, 이거 어떻게 계산하시는 게 가장 좋을까? 일단은 두 녀석의 합벡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우리가 합벡터를 계산할 수 있었냐면 영상 짧게려나? 봐야지. 살짝 짧게는 왜 벌써 재미없니? 네? 재미없어? 저요? 응. 아니요, 저요. 수업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졸린다고 할까? 자, 합을 우리가 정의할 때는
이거 정의 쓰는 거, 작동하는 방법이 있어. 제일 첫 시간에 배웠죠? 어떻게 해주는 거야? 꼬리에 꼬리를 물든지 아니면 시점 일치시켜서 평행사변을 만들어서 가든지 아니면 걔를 분점 벡터로 해석하든지. 왜? 눈 아파? 눈이 아파? 졸린 게 아니고 눈이 아파? 눈이 어떻게 아파? 눈이 막 까끌까끌 아파? 자, 봐봐. 얘는 그래서 합벡터를 계산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다가 있잖아. 똑같은 도형을 하나 더 만들어. 하나 더 만들고 여기 생겨먹은 DA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보라색깔 벡터로 바꿔주면 어떨까? 얘는 우리가 D'C로 이렇게 바꿔줍시다. 어때? 괜찮아요? D'C. D'C에서 C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P로 이렇게 날아가는 벡터예요. 그럼 이렇게 합쳐주라고 하시면 우리는 이 D'의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위에 어딘가의 점까지 내가 보내주는 벡터로 체인지 시킬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따라오세요 친구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냐? 합벡터 못해? 이게 그래서 내적 배울 때 합벡터나 있잖아. 내적을 있잖아. 한대 도구들을 잘 준비해 놓고 그래서 골라 쓰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고. 근데 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이거 최단거리는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거 최단거리 구하는 거 없어? P가 A일 때? P가 A일 때가 제일 짧아? 이렇게 될 때가 제일 짧아? 그치. 얘는 우리가 직선으로 보시면 되잖아. 그치? 맞아? 이 바깥에 있는 점에서 얘는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거리점이 이렇게 제일 짧잖아. 그러면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하셔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근데 선생님은 있잖아 약간의 센스를 발휘해서 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잘 봐봐. 이게 이 점에서부터 일단은 여기 대각선 연결을 시켜주잖아. 이 대각선 연결시켜주면은 아까 우리가 여기 위에 30도였으니까 여기 60도가 만들어지지.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꼭다리 점에서부터 수선의 발이 내려가는 상황이면은 얘가 지금 각 60도를 내가 30도로 내가 이렇게 쪼개주는 상황이거든. 아까 여기도 우리가 30도였던 걸 알고 있죠. 그럼 얘가 일직선상으로 연결되는 건 괜찮아요? 30도, 30도 마구치라고. 따라서 그냥 우리 여기 대각선의 거리랑 여기 대각선의 거리를 합쳐주면 그냥 끝나는 거야. 한 변 길이가 루트 3, 1이었으니까 여기는 2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루트 3이었어. 한 변 길이가 여기 높이 공식 써주면은 2분의 루트 3에다가 한 변 길이 그래서 2 더하기 2 해주니까 2분의 7 쓸 수 있겠지. 잘 정리해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34번 문제. 이거는 있잖아. 또 오면서 선생님 또 슬쩍 갈게. 내정에서 신나고 거기 교과서 중단원이었나? 여기 있더라고요. 저희 신부 아니에요. 너 신나고 아니었어? 네. 뭐였지? 저희 지학상이요. 망했다. 미안해. 왜 신나고를 왜 기억하고 있었지? 지학사가 문제가 없어서 쌤이 저번에 신사옥을 주셨어요. 신사고는 주시 어디야? 해석력은 혼자만 신사고였대. 그럼 다시 한번 스캔해야 되겠구나. 미안해. 어쩐 일 없었지? 그치? 근데 다 중요한 문제는 다 모여서 geç히니까. 시작하죠. 자, OP, O1P랑 그 다음에 O2Q의 내정의 최대값을 우리가 구하자. 그럼 일단은 P랑 Q가 어디서 왔다 갔다 거리냐면은 P는 지금 여기 A에서부터 여기 B까지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Q라는 녀석도 여기 A에서 B 사이에서 여기 왔다 갔다 거리고 있거든. 근데 내적을 시킬 때 우리가 시점을 통일시켜줘야지 뭐 연산을 시킬 때 우리가 각을 잘 체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둘 다 크기는 똑같아. 크기 얼마죠? 1이고 얘가 1이야. 코사인 세타 이거만 잘 보면 된다. 그렇다면은 너가 일로 이동됐다고만 해보자. 루트가 이쪽 5원의 위치로. 그러면 이 녀석의 점들도 무빙 돼야 되거든. 즉 여기 하얀색 거로 체크되어 있는 녀석들이 그대로 내가 이동돼야 되지. 얘가 이렇게 요렇게
그리고 얘도 연결시켜주면 정육각형 그릴 수 있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에는 정삼각형을 우리가 끼워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정삼각형을. 왜냐면 우리가 각각의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서도 얘가 반지름인데 여기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가 정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삼각형 우리가 이렇게 6개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있잖아. 우리가 오른쪽에는 O2가 중심점인 우리 원에서 A점과 B점도 여기에 A'이랑 여기 B'점으로 내가 이동시켜 놓고 결국에 Q라는 점들은 여기 안에서 뱅글뱅글 돌 수 있다 우리가 볼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P점 여기 보라색 라인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버릴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중심이 O1에 있고 우리가 빨간색 쪽으로 가는 거랑 우리 보라색 쪽으로 가는 이 벡터의 내적의 최대 최소를 둘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최소일 때는 언제냐면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지. 즉 코사인의 세타가에서 세타가 언제였을 때 파이가 되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잖아. 코사인 이게 제일 작아. 그럼 최대일 때는 언제야? 이게 많이 모아져 있어야 되지. 그치? 두 녀석의 가계 크기가 최소가 돼야 돼. 가계 크기 최소가 될 때는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보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내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가계 크기가 서로 몇 도일 때 60도였을 때가 가장 최소가 되는데 그래서 세타를 우리가 뭐로 잡아주면 돼? 60도일 때 60도니까 얘는 2분의 1이 될 거고 따라서 맥시멈은 2분의 1이고 미니멈은 마이너스 1이라고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얘는 좀 편했던 게 크기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뭐 분리시킬 필요도 없었고 가계 크기만 잘 조절하면 되는데 그 가계 크기를 조정할 때 잘 내가 이동시켜 줬어야 됐다. 여기서 눈분선을 잘 이용했더니 우리가 계산이 조금 더 유리했어.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33번 문제. 자 별표를 미친 듯이 쳐옵니다. 별표는 엄청 쳐나간다. 일단은 2012년도 수능이니까 꽤 오래전 문제긴 한데 나름 문제가 엄청 괜찮거든요. 문제집마다 조금 센 문제집에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집에는 꼭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엄청 괜찮아. 이때 나왔을 때도 문제 잘 만들었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우선은 먼저 원이 이렇게 있었다. 삼각형부터 있었네. 삼각형 ABC가 있었어. 정삼각형 ABC가 원래 먼저 있었어. ABC 여기 ABC. 자 한변 길이는 내가 모르고 이때 A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C까지를 지름으로 하는. 그러니까 한 변을 내가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어. 그럼 얘 원도 고정이야. 바뀌지 않는 녀석이야. 자 그랬을 때 A점에서부터 우리가 각을 만들었거든요. 자 이만큼 15분의 파이. 15분의 파이가 되게끔 해서 여기 D도 만들어줬어. 근데 이거 역시나 결국에 고정된 거죠. 그렇죠? 이게 뭐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 자 그럼 바뀌는 녀석은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C에서부터 이렇게 X로 보내는 벡터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뭘 보시냐면은 이들의 내적 A, D랑 C, X 내적의 값이 최소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최소가 되게끔 하는 최소가 되는 그 상황에서의 저 X를 우리가 뭐라고 이름표를 붙일 거냐면은 P라고 이름표를 딱 붙일 거야. 최소가 되는 그 X의 위치에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구하는 게 A, C, P의 각의 크기를 구하자.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를 잡아주고 저 녀석의 각을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 알겠지? 자 그럼 일단은 그냥 대충 보면은 이렇게 A, D가 있고 여기 C, X가 있는데 시점이 지금 다르니까 연산하기가 불편하지. 그러면 그냥 크기 코사인 세타 할까? 근데 이 녀석의 사이즈가 점점 바뀌어. 그렇죠? 그리고 이게 X가 이동됨으로써 이 녀석하고 이러는 각의 크기도 바뀌고 있으니까 바뀌는 녀석이 총 2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최소가 언제라고 우리가 찍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4번의 조건 이용해서 주어진 벡터를 내가 이 녀석의 벡터를 좀 바꿔볼게. CX 벡터. 이 CX 벡터는 중심점을 내가 이용해서 만들어주시면 OX 벡터 마이너스 OC 벡터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산법칙 이용하시면 AD의 내적의 OX
마이너스 AT의 내적에 우리가 OC라고 이렇게 불러줄 수 있어. 자, 우리가 값을 구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 최소되는 상황만 보는데 일단 이거 땡그라미 친 거는 계산해볼 필요가 없다. 얘는 무조건 고정된 값이야. 왜요? 물어보시면은 이거 다 모두 다 고정돼 있잖아. 좌표들이. 이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값이 고정돼 있겠지. 그러면 얘에 따라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최소가 결정돼. AT랑 OX. 자, 그럼 OX 벡터는 이렇게 움직이는 녀석이에요. 얘 크기랑 얘 크기는 서로 어때? 바뀌지 않지, 그렇죠? OX는 반지름이고 AT도 원래 고정되어 있는 녀석이고. 그럼 그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만 잘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각의 크기가 언제가 될 때? 180도가 될 때가 가장 작겠죠. 180도가 된다면 지금 AD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OX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될 거 아니야.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시점을 얘가 일치시켰다는 가정하에서는 반대 방향. 그럼 이 반대 방향 움직이는 개념은 얘네가 굉장히 뭐라고 하냐면 서로 평행하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평행인데 방향은 반대죠. 그럼 그때 우리가 x의 위치를 우리가 p라고 이름표로 바꿔보자. 여기를 p라고 이름표 이제 바꿔줄 거야. p점 찍었다 이제. 자, 여기서 일단은 각을 한번 잡아봅시다. 친구들, 여기 노란 색깔 각이랑 이 노란 색깔 각은 서로 무슨 관계? 얘는 둘이 평행인 거였으니까 억각. 억각이니까 각의 크기가 서로 어떻다? 동일하다. 그럼 노란 색깔의 각의 크기는 또 구할 수가 있는 것이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60도니까 60도, 즉 3분의 파이에서 15분의 파이를 빼주면 된다. 3분의 파이에서 15분의 파이를 날려버리니까 15분의 4파이야. 그럼 얘도 15분의 4파이겠지,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건 어디를 물어봤냐면 ACP 여기를 물어봤어. 파란 색깔 각을. 노란 색깔을 알면 파란 색깔을 구할 수 있어요, 친구들? 여기 알면은 파란이 구할 수 있냐? 있죠. 얘랑 요놈하고의 관계는 지금 우리 호 AP에 대해서 얘는 중심각이고 호 AP에 대해서 얘는 무슨 각이야? 원 위에서 찍혔으니까 원주각이지. 그 각이 절반으로 바뀌어야 돼. 절반 나눠주면 얘는 15분의 2파이. 그래서 분자분모 더해줘야 됐으니까 정답은 17이 되는 거야. 지금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아니고 최소가 되는 상황일 때 점의 위치를 찍고 점의 위치를 찍어놨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각을 보여주고 평행관계가 보여야지 억각을 내가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의 성질 마지막에 이용하셔가지고 원주각, 중심각 관계 이용해서 분석까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정리해 주시면은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됐냐?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잖아. 이런 녀석들을 꽤 이용한다 이게. 얘는 이것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자, 넘어가시면 아무 통계 몇 번이냐? 37번. 자, 37번 문제. 자, 37번에 한 변의 길이가 2짜리 정삼각형이 있어요. 그 정삼각형에 있잖아. 한 꼭지점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우리가 H라고 하죠. 근데 그림은 엄청 크게가지고 생각할게요. 정삼각형이고 A점에서 수선의 발 내렸고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였으니까 여기 2라고 쓰면 되고 자, 여기는 1이라고 써주자.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P는 우리가 H 위에서 왔다 갔다 그랬거든. 어딘가에 P가 있겠죠. 그 다음에 PA랑 PB 내적의 크기 최대값이야. 내적 계산을 했는데 절대값 씌운 거에 최대값. 그러면 현재 우리가 벡터를 보내주면 이렇게랑 이렇게 내적 계산을 보시면 되겠죠. 풀이 방법 여기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바로 그냥 쓰고 싶은 풀이가 있는 게 뭐냐면
PA가 있고 PB의 내적을 계산하는데 PA의 연장선에 PB 벡터를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여기 이렇게 주름친 녀석이 일단 만들어주고 PB가 PA 벡터 연장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만들어주는 거고 얘랑 우리 누구 곱해서 이 PA 곱해주는 것이 이 녀석 내적의 결과지. 아니지? 둘이 곱해주고 서로 반대쪽이니까 곱해주고 마이너스 붙인 게 이 녀석의 결과죠. 그렇죠? 근데 절대값 C였으니까 마이너스를 버리면 되죠. 따라서 정리해주면 얘 길이가 만약에 얘 길이를 내가 x라고 준다면 얘 길이는 뭐냐? 높이가 루트 3이니까 루트 3 마이너스 x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x랑 x를 곱한 녀석에 내가 최대값 구하는 문제로 체인지가 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3번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차함수 나오는 거. x가 언제였을 때 2분의 루트 3일 때 이거 만들어지고 대입하고 대입하면 2분의 루트 3에다가 얘도 2분의 루트 3 나오거든요. 그러면 4분의 3이 위에 최종 정답이 됩니다. 분자분모 합치니까 정답은 7.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질문 없나요? 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얘 좌표를 모르지. 그렇죠? 얘를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얘를 y축으로 보고 여기는 x축으로 내가 보고 있다면 x좌표가 0이니까 0, 여기에 k라고 해주자. 0,k. 근데 k는 어차피 범위가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가 루트 3까지 있다고 쓸 수 있는 거예요. k는. 근데 여기에 지금 b좌표는 뭐냐면 마이너스 1,0이고 이 a점의 좌표는 0,루트 3이 되는 거니까 그대로 우리가 각각의 벡터들을 만들어 주면은 PA였으니까 A에서 P 빼주면 되죠. 그럼 0, 루트 3 마이너스 K 내적에 그 다음에 얘도 PB니까 B에서 내가 P 빼주면 되는데 빼줬더니 마이너스 1에서 빼기 K 그럼 이렇게 내적하면 없어지고 이렇게 내적하면 그 반대로 바뀌어지겠죠. 그렇죠? K 마이너스 루트 거기에 절대값 붙여가지고 최대값 구하는 거죠. 결국에 얘 절대값 실어주면 아래를 볼록하면서 이렇게 뒤집어져서 올라갈 거잖아요. 얘랑 똑같은 구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질문. 이거는 정의로 푸는 거는 굉장히 불편한 녀석이야. 자, 넘어가서 자 이것도 했고 요거 맨 마지막 보겠죠. 39번. 자, 39번 발표 좀 쳐보고 문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어렵다. 킬러 문항. 고3 모의고사 킬러 문항 29번이었고 일단은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좌표 평면에 중심점이 5고 반지름이 일자리 원이 있고요. 그 원의 함정 우리가 A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는 일단 딱 있고 중심은 아까랑 똑같아. 원점이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함정을 내가 B라고 얘기를 하셨대.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상황을 좀 해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원이 있고 이 원이 있고 중심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 원 위에는 우리가 A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 원 위에는 뭐 B라는 녀석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녀석들의 관계는 아직은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권을 봤어요. 저렇게 내적의 조건이 지금 보이죠? 이 가족권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1번, 2번, 3번, 4번 쓸래 중에 하나인데 정의 쓸래, 성공 쓸래 쭉 있을 거아니에요. 그렇죠? 이 그림 모르니까 이건 안 될 거고 뭘 알아야지 꼬개든 말든 하겠지. 위에 거 정의 아니면 성분인데 성분도 모르니까 못하겠지. 그냥 정의로 갑니다. 자, 오비 크기에다가 그다음 바로 뺐어. 오비 크기 얼마 나와? 오비의 크기. 반지름 3짜리잖아, 그렇지? 3 곱하기. 그다음에 OP의 크기. OP 크기 몰라. 그다음에 코사인의 세타 1이라고 쓸게. 자, 세타 1의 정의는 뭐냐면 OB랑 OP가 이루는 가격 크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얘 3에다가 5의 크기가 1이었고 그 다음 OP 크기 써주면 되고 그 다음 코사인 세타 2인데 이 세타 2가 의미하는 거는 5A랑 OP가 이루는 가격 크기를 의미하시는 거야. 자, 길이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양변이 똑같이 있는 녀석들은 우리가 약분할 수 있고 결국에는 코사인의 세타 1과 코사인의 세타 2가 똑같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우리 보시면은 세타 1이랑 세타 2 같은 경우가 뭐냐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코사인에서 이 녀석의 가계 크기는 0에서부터 180도까지거든. 그쵸? 벡터 내적 가계 크기 안에는. 그럼 코사인이 이게 0에서부터 파이까지면 이게 감소함수인데 이 감소함수에는 1대1 대응함수란 말이야. 그치? 이게 x 하나나 y 하나가 있잖아요. 1대1로 대응이 되잖아요. 그쵸? 뭐 두 개씩 짝지어지고 이런 건 아니지. 같은 값이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에 각이 똑같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누구누구 각인지도 머릿속에서 잘 보셔야 돼. 둘이 이루는 가격 크기랑 둘이 이루는 가격 크기가 똑같다. 일단은 나 조건을 봤는데 이거 뭐 보통 뭘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뭐 어쩌라는 거지? 혹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모르겠어. 자, 몰라. 내적 뭐 아무튼 제곱 합이야. 길이 제곱 합이 20이다. 자, 이거 내적의 최소값이 m이라고 줬을 때 OP의 크기는 또 무엇이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PA랑 PB에 내적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얘 크기 코사인 세타로 정의가 되겠지, 그쵸? 야, 그럼 그림이 있거나 뭐 하셔야 되는데 그림이 지금 없는데 뭐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자, 일단은 그리지 말고 선생님이 일단 쓰고 있는 거 봐봐. 일단 봐요, 그냥. 일단 가적권의 정보만 보시면은 가만 보면은 만약에 여기 A가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A를 이렇게 갖다 놨다 이렇게 여기다가 그럼 O A가 있고 그 다음 O B도 있을 거거든. 근데 O B를 쓰기 전에 P를 내가 만약에 대략 일단 요점에 넣었다고 하면 해보자. P는 어디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녀석이잖아, 그렇죠? 그렇니? O P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하시면은 O B는 그럼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러는 가격 크기 얘가 세타 1이라며. 그러면은 O B는 이렇게 있던지 얘가 그러면 여기 세타 2가 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이쪽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어때? 친구들 괜찮으세요? B가 있을 수 있는 후보. A랑 같은 방향 쪽에 있거나 A랑 같은 방향이 아닌 쪽에 있어요. 방향이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찌 됐건 간에 각이등분선이 되거나 B가 아니면은 같은 라인에 있게끔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는 거고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내적에 우리가 최소의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PA, PB 내적 최소값 구하라고 했을 때 그럼 P가 여기 있었으면은 A까지 이렇게랑 그 다음 PB라고 하시면 이렇게가 될 수도 있고 저렇게도 될 수가 있지, 그렇죠? 근데 크기 코사인 세타를 이 그림 안에서 또 처리하기가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못 풀겠다가 이제 포기 많이 오시겠지. 근데 우리가 이전에 연성법칙 공부를 좀 많이 해봤잖아. 나 조건이랑 마지막 조건을 딱 보시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완전 소름 돋았어. 제곱하면 오 20 더하기 2 일단 내적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야? P도 모르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더 한 발자국 더 나가. 어떻게 하면은 얘랑 이 녀석이 또 나오는 녀석이 생길 수가 있는지. 더하기만 있어? 빼기. 잘 봐. 얘가 엄청 기가 막힌 게 시점에 위치되어 있지. 그럼 얘를 시점 무시하고 그렇지 BA로 바꿔줄 수 있지. BA의 길이 제곱이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B랑 A는 우리가 어쨌든 뭐 얘네가 서로 같은 방향 쪽에 있던 거 아니야? 서로 다른 방향 쪽에 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은 얘는 그냥 내비두면 되고 우리가 이 녀석의 최소라고 했을 때는 얘가 뽑아주셔야 되는 결국엔 최대일 거거든. 그럼 B하고 A하고의 거리가 가장 최대가 되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언제일 때가 가장 최대가 되냐? A가 여기 있었어? 그럼 B는 어느 쪽에? 완전 반대쪽에다 갖다 놔버리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가장 멀리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 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그림의 형태가 일단 잡힙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를 잡냐 못 잡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푸냐 못 푸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A가 선생님 이쪽에 잡아주면 같은 연장선상에다 내가 B를 이쪽으로 잡아주시면 이게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 거야. A.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녀석을 고정시키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얘 사이즈는 1이 되는 거고 이 녀석의 사이즈는 3이 되는 거고. 따라서 A, B의 최대값은 뭐가 된다? 이게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럼 이거 4를 제곱해주면 얘가 16이 나오고 20-2에 PA 내적 PB가 되는데 이때 PA 내적 PB의 값은 뭐가 되냐면 2가 나오네. 최소값. 어떻게 괜찮겠죠? M의 값 구했어. 여기까지 이제 잘 구해놓고 OPA를 우리가 또 찾으러 가야 돼. 자, OPA. 친구들, P의 위치는 우리가 어쨌든 어느 쪽에 있을 수밖에 없냐면은 자, 이 빨간 색깔 어딘가에 내가 놓여질 수밖에 없어. 이유는 뭐냐면 이루는 가격 크기가 180도니까 서로 이루는 가격 크기가 똑같이 되면 90도, 90도로 돌아가져야 돼요. 그래서 P가 여기 어딘가에 놓여져 있어요. 이 빨간 색깔 어딘가. 그 길이, OP의 길이를 내가 K라고 해주십니다. 자, 마지막에 K 계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